Win 18! Wi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시즌 절반이 지난 시점에 NFL 팀들의 상황을 한번 리뷰를 전체적으로 좀 해볼 생각인데, 1에서 4주차까지 시즌 초반에 어느정도 전체적인 종합점검을 했던 영상과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일단 역시나 컨퍼런스별로 시작을 하고 AFC 이스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팀들인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의 강세가 계속 유지 중인 가운데, 페이트리어츠는 시즌 초 약세를 여전히나 계속 끌고 가고 있고, 뉴욕 제츠가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애미 돌핀스부터 보면 화려하고 시프트, 모션을 활용한 강력하고 폭발적인 공격력에 그럴듯한 수비라는 자신들의 승리 공식을 확실하게 안착을 시킨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탯적으로 보면 70점을 기록했던 경기가 포함된 1에서 4주차 공격 부분 각종 스탯에서 당연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예외 득점이었던 경기가 포함되지 않은 5에서 8주차의 성적을 봐도 득점이 1위인 건 마이애미 돌핀스의 공격력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리프에서 대부분 한 자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불안점도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해요. 약점인 오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전술 지시와 그에 따른 러닝 게임이 갖춰져야 좀 승리가 이루어지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복잡한 전술 지시의 공유가 어렵고 약한 오라인을 노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D라인이 있거나 그런 전략을 짜온 팀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이 제대로 나오는 게 이제 러닝 게임에서의 부진인데, 이 러닝이 부진이 되면은 거의 팀의 많은 부분이 막혀들고 타이릭 힐의 공격력 정도만 남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몇몇 팀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수비 쪽에서도 각종 지표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빅펜지오라는 수비 코치가 역시나 굉장히 변칙적이고 복잡한 수비 점수를 많이 써서 스타일이 장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1에서 4주차 대비 허용야드나 서드다운 등 굉장히 많은 모습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 무엇보다 이 브론코스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브래들리 첩의 압박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게 돌핀스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팀의 에이스 코너백인 제일런 램지가 막 돌아와서도 또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거 역시나 매우 고무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버팔로 빌스는 우월하고 검증된 수비진과 리그 엘리트급 쿼터백 리시버 듀오라는 이 폭발력 넘치는 패싱 공격이라는 승리 형식으로 지난 몇 년간 리그를 호령한 팀인데, 올해는 숙제가 좀 많은 느낌이에요. 수비 쪽에서는 1에서 4주차 대비 거의 모든 스탯들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좀 특히나 더 걱정이 되는 이유는 5에서 8주차에 상대한 팀 중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한 팀이 단 한 팀뿐이었다는 점에서 걱정이 좀 더 크게 되긴 합니다. 시즌 초반 수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괴물일선 수비인 다관 존스나 빌스의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던 맷 밀라노나 이선 쪽에서 리시버를 잠궈주던 트레디베스 화이트, 이런 식으로 참 수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명, 이 모두 5에서 6주차 사이에 시즌 아웃이 됐는데, 이 공백이 참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 쪽에서도 조시 알렌, 스테판 딕스라는 듀오에 대한 너무 큰 의존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4주차 이제 그 종합평가 영상에서 조시 알렌 특유의 영흉병과 딕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러닝의 비중을 높이고 단거리 플레이의 비중을 늘리려는 감독 코치진의 노력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노력이 5에서 8주차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특히나 팀의 러닝 게임이 막히기 시작할 때 감독 코치진도 은연중에 조시 알렌 해줘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조시 알렌 특유의 조급함이 나오면서 빅플레이들을 노리다가 팀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스탯적으로도 이게 드러난 게 러싱 야드와 러싱 터치다운 같은 러싱 관련 스탯들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에 따라 조시 알렌에게 많이 기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유의 슈퍼플레이로 레드존이라든가 패싱 성적은 굉장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지만, 턴오버에서 역시나 순위가 꽤나 떨어진 거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인데요. 리그 엘리트의 수비와 함께
특급 리시버 외에는 부족한 공격진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던 명정 쿼터백 에런 로저스의 시즌 극초반 부상과 함께 자신들이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지 전부 새로 짰어야 제치였는데 암담한 상황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5에서 8주차에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잭 윌슨의 게임 매니저로서의 각성인데요. 건슬링어 계열의 쿼터백으로 리스크가 높은 슈퍼플레이를 즐기던 겁없던 청년이 에런 로저스라는 명정 쿼터백의 사사를 받은 건지 절대 공을 넘기지 않는 극도의 안정지향적인 플레이로 스타일을 바꿔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턴오버가 올라선 게 이 점을 반영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잭 윌슨이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참 안정적인 선택만 하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팀이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강한 수비 덕이에요. 잭 윌슨이 정신을 차리고 캐리받는 버스를 엎어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한 수비진은 그야말로 각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스탯에 있어서 최상위권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팀의 최고 강점인 일선에서 쇄도를 할 선수들이 뭐 한 8명이나 있다는 건데 이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압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강력한 수비 능력과 카리스마로 지휘봉을 잡았던 로버트 살라 감독이 전년도에 훌륭한 수비력을 갖추긴 했지만 올해 초반에 참 여러 위기의 상황에서 이미 좀 라커룸의 신의를 잃어버린 잭 윌슨을 계속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커룸마저 잃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기우였어요. 자신의 쿼터백이 스타일을 변화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수비진의 존경 역시 추가로 얻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강력한 수비와 함께 그 수비를 보존해줄 정도의 공격력으로 팀 정체성을 구성한 페이트리어츠인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무너졌던 전반기예요. 4주차 카우보이스와 5주차 세인츠 경기는 각각 3대38, 0대34라는 경기 성적으로 빌 벨라치의 커리어 사상 최악의 백투백 패배를 겪었는데 벨라치답지 않게 부상에서 생긴 구멍을 전혀 메꾸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에 따른 오라인의 붕괴와 함께 쿼터백 맥 존슨은 매우 무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수비 쪽에서도 부상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서 빌 벨라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이선 수비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일선 압박도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이 두 번의 역대급 패배 후에 공격이나 수비 면에서 그 최악의 모습에서는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퍼포먼스든 뭐 스탯이든 5에서 8주차의 종합평가를 했을 때 디비전 최악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빌 벨라치 커리어 최악인 이 23시즌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은 노스, AFC 노스로 가봅시다. 레이븐스가 여전히 자신들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스틸러스와 브라운스는 5할 승률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고 벵갈스가 3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바짝 올리면서 이 1위 밑에 혼돈의 2위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이븐스의 경우 시즌 전반기가 끝난 시점 가장 공수양면에서 안정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즉 리그에서 손꼽히는 강팀이라는 뜻인데요. 수비는 지난해 말부터 마이크 맥도니엘 수비 코치와 함께 리그 엘리트급으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임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풋볼 IQ가 엄청 높은 로칸 스미스라는 라인백커와 다재다능한 이선 수비를 활용한 수비는 아주 일품인데요. 시즌 초반과 스탯에서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엇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시즌 내내 지금 꾸준하게 강력한 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러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팀의 수비가 다 A급인데 한 분야만 B급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내줄 게 러싱 야드나 러싱 관련 스탯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가장 1순위에서 챙기고 싶은 스탯이 서드다운과 압박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수비가 오히려 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분명히 봐도 될 정도인데요. 특히나 든든한 백라인을 두고 특별한 스타 엣지 러쉬 없이도 이 선에서 다양한 선수들을 여러 형태로 블리츠를 만들어내면서 압박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공격 쪽에서도 라마 잭슨은 압도적인 러닝 능력에 그걸 보잘 정도의 패싱 능력만 갖추자라는 그 라마 잭슨 MVP 시즌 때부터 나왔던 그 궁극의 형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패싱 야드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여러 리시버들, 특히나 올해 드래프트된 제이 플라워스는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현 시점 MVP 1순위 후보 중 하나인 라마 잭슨에게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5주차의 스틸러스와의 게임에서 리시버들의 드랍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 레이번스의 공격 포텐은 사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수비로 인해서 상당히 저점이 높고 라마 잭슨이라는 리그 최고 티어 폭발력을 가진 선수로 인해서 고점 또한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현 시점 많은 사람들이 뽑는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가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다음은 스틸러스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팀 중 하나인데요. 지난 4주차 리뷰 때랑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상대보다 그 게임에서 전진 야드가 높았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무려 4승이나 챙겨간 귀신같은 팀이에요. 그야말로 리그 제1의 명장 중 하나라 마이크 톰린의 용병술이 대단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팀인데, 공격적에서는 여러 전반적인 스탯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1에서 4주차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의 모습이지만 턴오버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수비 캐리라는 버스를 뒤집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비가 승리를 벌어주는 팀인데 성적만큼이나 스탯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팀이기도 해요. 허용률이나 압박률, 서드다운 같은 전반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실점, 턴오버, 레드존 방어율 같이 게임의 실점과 득점 혹은 경기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스탯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팀의 수비가 얼마나 결정력이 높은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다름 아닌 현 시점 올해 수비수에 가장 가까운 선수 중 하나인 TJ 왓이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엣지러셔인 TJ 왓은 전년도 부상으로 못 뛴 울분을 토해내듯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거두고 있고 현재 NFL에서 몇 안 되는 수비수로서 게임을 찢어버릴 수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 수비 쪽에서 빅플레이를 통한 승리, 특히나 공격 쪽에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러한 승리 공식이 참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드렸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어디까지 가나 궁금할 정도로 스틸러스는 참 재밌는 팀이에요. 다음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5에서 8주차라고 해도 팀에 따라 3경기만 뛰어서 한 번에 좀 비정상적인 게임이 전체적인 스탯 순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브라운스예요. 특히나 수비 쪽에서 7주차 콜츠와의 묘한 게임에서 38실점을 한 게 수비 쪽에 여러 낮은 순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팀의 게임은 리그 최고의 티어 수비가 어디까지 게임을 찢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시험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팀들이 상대에게 빅터치다운을 안 내주는 소극적인 플레이만 취하는 와중인데 브라운스는 상대를 압살하는 수비를 택하는 팀 중 하나예요. 그 때문에 높은 턴오버 능력과 리그에서 가장 퍼스다운을 안 내주는 팀 중 하나입니다. TJ 왓의 올해 수비수 최고 경쟁자인 마일스 게렛은 역시나 그야말로 수비에서 돌아버렸는데 이전 영상에서 브라운스의 수비가 역대급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틸러스가 수비 쪽에서 결정적인 몇 번의 빅플레이로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렸다면 브라운스 수비는 1선부터 2선 수비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모든 분야에서 상대를 압도해버리고 숨 못 쉬게 하는 수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우려할 만한 점이라면 공격 쪽에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러싱 게임은 에이스 닉첩의 부상 이후 그 공백을 강력한 오라인과 후보 러닝백들이 잘 메꿔주고 있긴 하지만 패싱 게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나 많은 기대감이 있던 쿼터백 드셔나슨이 끊임없이 부상 및 부진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패싱 게임을 넘어서 애초에 브라운스의 공격진 지휘자인 드셔나슨이 리더십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치 전 시즌의 뉴욕 제츠처럼 이러한 공격 쪽의 부진이 수비 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음 팀은 신시내티 벵갈스인데 시즌 4주차까지만 해도 걱정투성이던 팀이 3연승을 하면서 기대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리그의 대표적인 슬로우 스타터인 쿼터백 조버로는 올해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너무 늦은 시작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거의 기우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페이스로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여러모로 조보로의 부상과 함께 성립되지 않았던 벵걸스의 강력한 롱패스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력 있는 수비라는 수익리 공식은 버로우가 부상에서 돌아온 뒤로 마법처럼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공격 쪽에서 가장 직관적인 수치인 득점이나 전진 야드가 엄청나게 크게 올랐을 뿐 아니라 레드존 효율성도 굉장히 올랐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조 버로우의 활약에서 비롯이 되는데 패싱 스탯도 크게 올랐고 쿼터백 피 압박이 크게 오른 건 역시나 조 버로우 특유의 날아오는 수비 압박을 투수사처럼 쇽쇽 피해내서 시간을 벌어서는 빅패스하는 벵갈스의 공격력이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조 버로우의 1번 무기인 자말 체이스도 자신이 세븐일레븐 마냥 24시간 7일 내내 열려있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말맞다나 자신의 클래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 쪽에서도 벵갈스 코칭 스태프 중 그 클래스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루 아나무라 수비 코치는 적재적소의 수비들을 배치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NFL에서 특히나 이 결정력이 무엇보다 좋은데 허용 야드는 높은 반면 실점, 턴오버, 레드존, 압박률 등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순위가 높다는 건 알짜배기만 딱딱딱 잘 챙겨가고 있다는 벵갈스의 수비진이기도 해요. 다음은 AFC 웨스트입니다. 캔자스 칩스가 강세를 유지하는 와중에 나머지 팀들이 혼돈의 2위 싸움을 향해 달려가는 디비전인데요. 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슈퍼볼 챔피언이죠. 1에서 4주차까지 보였던 특색을 유지한 채 승리를 좀 차곡차곡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패트릭 마홈즈 시대 이후로 가장 강한 수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종합 영상에서도 그렇고 매주 리뷰를 라이브에 할 때마다 칩스의 수비는 강력하다라고 좀 녹음기를 돌렸는데 크리스 존스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중 하나라는 대열에 올라가 있고 2선 수비인 트렌트 맥더피나 스니드도 역시나 좀 정상급 2선 수비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독으로 몇 번 도전을 했다가 감독은 체질에 안 맞지만 수비 코치로는 이 역대급에 머물고 있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티브 스패그놀라 수비 코치가 이 오랜 기간 칩스에 부임을 하면서 자신의 그 구미에 딱 맞는 선수들로 준비를 했고 이들이 그에 맞게 성장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수비 포메이션이나 블리츠를 선보이면서 리그 세 손가락 안에 들 수비를 구축하고 있어요. 반면 공격 쪽에서는 1에서 4주차에 보이던 불안점들이 조금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마홈즈 켈시 조합은 현재 리그를 넘어서 역대급에 드는 듀오라는 명성에 맞게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무기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무기라고 할 만한 게 러닝게임인데 상대 수비가 트래비스 켈시를 집중 마크하고 러닝게임을 막기로 작정을 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이 얇은 수비진을 뚫어줄 무기가 어느 정도 부재한 상황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배급하는 사람이 역대 최고의 재능 중 하나라고 하는 패트릭 마홈즈이고 감독 또한 역대 공격 코치 중 손에 꼽히는 앤디 리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련하게 이걸 극복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 팀은 LA 차저스인데 지난 4주차 리뷰에서 공격 부분에서는 저스틴 허버트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캘럼 무어 공격 코치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그 초반까지의 모습은 합격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에서 8주차까지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에요. 통쾌하게 합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도 그래 실패는 아니다라는 정도 수준이었다는 건데 이게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의 부상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스탯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나오긴 했어요. 뿐만 아니라 6, 7주차에 카우보이스나 칩스라는 리그에 손꼽히는 강팀들과의 대전이었기 때문에 스탯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 두 팀과의 대전에 사실 모두 패한 게 차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운 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렇게까지 이게 좀 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데는 이 팀의 수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수비 코치 출신 감독의 베테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의 성적을 계속 수비 쪽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고질병이었던 러싱 수비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에 따라 거의 모든 걸 잃어버린 수준인데 특히나 전년도 후반기에는 보여줬던 패싱 관련해서 매우 인상적이던 수비 스탯이나 퍼포먼스들이 거의 사라진 게 사실 이 팀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저스답게 좀 부상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우려할 만한 포인트이긴 해요.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지난 4주차 영상을 보면 리그 1위 러닝이 실종된 게 아쉽고 맥스 크로스비 원맨팀의 수비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비슷하고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진 면이 있어요. 공격 쪽에서 드반테 아담스라는 리그 최정상급 리시버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지만 때로 계속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점이고, 주전 쿼터백 지미지의 부상에 따라 패싱 게임이 급격하게 힘들어진 것 또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팀의 러싱 능력이 아예 사라진 게 참 미스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의 요소가 공격에서 전체적인 패싱과 러싱 모든 부분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져 있고 수비 쪽에서는 맥스 크로스비를 중심으로 조금 나아진 수비를 보여줬던 58주자입니다. 특히나 이 라인베커진들의 분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즌 중반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패싱 관련 수비에서 많은 전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좀 수비의 캐리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는 아닙니다. 여러모로 5에서 8주차에 좀 가장 암울한 길로 향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8주차에 자신들의 감독을 해임하기까지 하면서 레이더스라는 이 구단의 순환사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브론코스입니다. 이전 1, 4주차 영상에서 션 페이튼이라는 명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프리시즌에 했던 기대감을 묘하게 비틀어서 성사되었던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공격 쪽에서 숙제가 많고 수비 쪽은 유지가 목표였던 프리시즌에서 공격을 개선했지만 수비는 폭망했던 4주차까지의 모습이라면 5에서 8주차까지는 야 수비가 폭망했다, 야 수비 다시 끌어올려 라고 하다가 공격 쪽이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공격 쪽에서는 여러 지표에서 스탯이 좀 떨어졌고, 그 와중에 러닝백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분명히 고무적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러셀 윌슨이나 션 페이튼이나 둘 다 러닝백들의 활약에 좀 많이 기댔던 구석이 어느 정도 없잖아 있거든요. 반면 수비 쪽에서는 많은 지표들이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1에서 4주차에 70점으로 패배했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스탯이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좀 인상적이에요. 특히나 5에서 8주차에 두 번의 경기가 리그 챔피언인 칩스 상대였다는 점에서 이 수비 지표가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1에서 4주차에 느꼈던 이 팀이 꼴찌 경쟁 후보네 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발전된 모습이에요. 러셀 윌슨이 시애틀 시절에 보여주던 빅패스들과 지난해 수비의 모습이 조금씩 더 나오게 되면 중위권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덴버 브론코스기도 하고, 특히나 이러한 포텐이 완벽하게 터졌던 게 패트릭 마홈즈를 거의 한 2-3년 만에 노 터치다운으로 묶어놨던 8주차 캔자스 칩스 경기의 승리였죠. 다음은 남부지구로 한번 넘어가보죠. 모두가 2승 2패로 균형의 수요자였던 4팀 중 잭슨빌 제기어스가 4연승, 4주차 이전까지 하면 5연승을 거두면서 디비전 1위로 거듭나고, 그 외의 팀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슨빌 제기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이전 영상부터 올해 플레이오프에 꽤나 큰 족적을 남길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여실히 드러났던 게 5에서 8주차예요. 물론 시즌 전에 기대했던 쿼터백, 명감독, 리시버라는 이 3일체의 조합이 아직 풀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러닝백인 ETN과 작년에 리시버 에이스였던 크리스찬 커크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5연승 승리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팀일수록 하나의 무기가 아닌 여러 무기로 상대를 압도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좀 제규어스가 AFC 내에서 고려할 만한 강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리시버 쪽에서 에이스인 케빈 리들리가 정말 기복이 넘치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데, 케빈 리들리와 트레버 론스의 호흡이 맞아떨어졌던 버팔로 빌스전을 생각해보면 버팔로 빌스가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힘으로 게임이 터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리들리가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세만 더 확보가 된다면 초상위권에 드는 공격력을 가진 팀이 제겨스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전반적인 스탯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특급 공격력에 그걸 보완할 정도의 좋은 수비라는 뜻인데, 허용 야드나 순위가 떨어진 건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실점이나 서드다운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한 건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고요. 에이스 엣지 러셔인 조시 알렌이 정상급을 향한 길을 차곡차곡 여전히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이선 수비에서 코너백 3인조가 PFF 점수 기준 모두 리그 20위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인상적인 이선 수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사스인데 이제 저번주 4주차 영상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만큼 의외의 모습을 보였던 팀인데 많은 사람들이 리그 최하권의 성적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뭐 그냥 분전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5할 가까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다만 경기 내적으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던 CJ 스트라우드의 기세가 다소 떨어진 게 스탯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스트라우드가 어느 정도 수비에 인정을 받게 되면서 수비들이 함부로 이제 묻지마 러쉬를 하지 않고 그의 패싱 능력을 존중해서 이선 수비로 빠지다 보니까 패싱 게임과 공격력이 꽤나 막혔다라는 점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 게임에 특히나 이 패싱 게임에서 폭발적인 스탯은 줄었지만 안정성과 결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스트라우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비 쪽에서도 실점이 나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위권의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드미코 랜스는 지난해 49ers 리그 제일의 수비를 이끌었던 수비코치 출신 감독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특별한 빅네임 없이도 굉장히 훌륭한 수비를 나름 이끌고 있어요. 특히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올해 3번 픽 윌 앤더슨 주니어 2세에도 팀 내 압박 1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임팩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시즌 전에 예상되었던 전력적인 약세가 드러나고 있기도 해요. 테네시 타이탄스 이제 세대 교체 시점이 왔지만 훌륭한 감독으로 인해서 완벽한 리셋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브레이블처럼 선수들 모두 다 승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 노쇠한 선수들의 한계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경향은 수비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나마 1회에서 4주차까지 올해 영입을 했던 션 머피 원팅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이끌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좀 견제를 받고 있고 몇 년간 팀의 초엘리트 수비를 이끌었던 케빈 바이어드까지 다른 팀에 보내면서 수비 쪽에서의 걱정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공격 쪽에서 개선이 있다는 건데 팀의 루키 쿼터백이자 미래를 대비해서 뽑은 윌 레비스가 자신의 데뷔 경기였던 8주차 게임에서 나름 강력한 수비인 팰컨스 상대로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팀 전체적인 시점에서 시즌의 반이 지난 시점까지 승리 공식을 확정짓지 못한 게 아쉬움이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팀의 승리를 담당해주던 수비를 이제는 이 윌 레비스라는 새로운 신성과 함께 좀 갖고 나가야 되는 나머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팀은 인디애나포리스 콜츠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균형의 AFC 사우스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뤘던 팀이기도 한데 이제는 디비전의 최하위 팀이 됐어요. 스탯으로만 보면 아주 수준급의 공격력을 지니고 있는 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스탯이 경기장의 퍼포먼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의 빅플레이가 굉장히 잘 통한 케이스이고 전체적인 안정적인 공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주전 쿼터백의 부상이 정말 너무 뼈아픕니다. 엄청난 피지컬과 어쩌면 쿼터백 기준 역대 최고의 피지컬이라고 불리우던 앤서니 리처슨이 아주 노련하게 셰인 스타이켄 감독과 함께 공격을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그가 시즌아웃이 당하면서 콜츠에 대한 좀 많은 희망이 사악하고 사라진 느낌이 좀 있어요. 후보 쿼터백인 가드너 민슈 역시나 분전을 하면서 몇몇 빅플레이들이 통하면서 공격 부분에서 좋은 스탯을 뽑긴 했지만 이게 팀의 전적 승리로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 수비 쪽의 불안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서 뭐랄까 역시나 팀 전체의 전력이나 체급이 좀 낮은 이런 한계를 드러내면서 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AFC 팀들은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